오늘 이제 헤드라인이기도 한데 정청래의 김병기 대통령실로 이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만찬을 끝났을 거예요. 그쵸? 지금 11시가 다 됐기 때문에 만찬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100여일 만에 111일 만이죠. 111일 만에. 그리고 지난번 만찬 때는 아마 당 지도부가 이제 관저로 다 초청이 돼서 일종의 뭐 집들이 같은 그런 성격의 이제 만찬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청래와 김병기 원내대표만 만찬에 초대가 돼서 이번에는 좀 실무형 만찬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이 돼요. 실무형 만찬이라는 건 이제 전국 현안. 어제 뭐 제가 방송을 할 때 민주당이 완전히 난장판이다, 카오스 상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상황. 당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1인 1표제는 중앙위에서 부결이 되고, 이른바 명청 갈등이죠. 친명과 친청래 갈등이 첨예화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의총에서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로펌에 외주를 주고, 그 뭐 외주를 준 로펌을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로펌에 외주를 주고, 또 정청래 당대표의 오른팔이, 그것도 서울시당 위원장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열흘이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당은 윤리감찰조차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인사청탁 문자를 주고받다가 걸려가지고 비서관이 날아가고, 이게 한 1, 2주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로 난장판인 거죠. 난장판. 뭐 일 하나 지금 제대로 처리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무형 만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지금 복잡한 이 민주당 상황, 이것을 좀 대통령께서 좀 문제를 크게 느끼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급하게 만찬 일정을 좀 잡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늘 썸네일에는 이제 장경태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으로 어그로성 썸네일을 이제 쓰긴 썼는데, 그게 이제 사법개혁 문제,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요쪽에 대한 서로 상호 조율,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당과 좀 소통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찬이 조금 좀 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세밀한 내용 공개가 안 되겠죠. 비공개 될 것이고, 아마 뭐 화기애애하게 요거 만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내용을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뭐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 뭐 요런 정도 발표가 나올 겁니다. 당정대가 당정청이죠. 이제 당정청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이견 없이 뭐 잘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개혁 과제를. 뭐 요런 정도가 공식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오늘 뭐 길게 만찬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특히 저는 장경태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해결을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누굽니까? 자꾸 이름을 까먹어. 그 배우 제가 이쪽에 요즘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했는데도 오늘도 방송을 까먹네요. 그리고 지금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조진웅 배우. 조진웅 배우 건과 또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이제 성 문제로 뭔가 공격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조건에서, 이게 어제 이제 이현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민주당 의원들이 언행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장경태 문제 이거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청래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신념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장경태 문제를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장경태를 감싸안고 갈 가능성, 예. 그러니까 장경태와 함께 이제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경태 건 때문에 이제 오늘 만찬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협의할 내용 중에 그것도 좀 하나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뭐 대통령께서 이제 100여일 정도를 지켜본 거예요, 정청래를. 정청래가 이제 명팔이 하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고, 그 대통령님 스타일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가 뭐 당선된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쨌건 좀 지켜보고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데, 100일 정도 이제 지켜봤으면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정청래가 과연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그러한 만찬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후의 만찬인 거죠. 최후의 만찬. 100일 동안 검증을 해보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정청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최후의 만찬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갖고 당장 뭐 정청래를 자른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정청래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당을 잘 이끌어 나가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또 장경태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 장경태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그렇고 뭐 문진석 의원 문제도 있어요. 문진석 의원의 거취 문제도 지금 어쨌건 오늘 좀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고 이게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 장경태 건. 뭐 다른 것이야 뭐 그런 대로 당 안에서 뭐 최고위원회가 3대3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대3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 안에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장경태 문제는 저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거를 감싸 안고 지금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지방선거를. 그래서 확실히 이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정청래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 저는 만약에 장경태 윤리감찰단에서 장경태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정청래 체제는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상하건대는 이현주 의원, 황명선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정청래 체제가 붕괴가 되고 비대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결론을 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청래 임기 때까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윤리 감찰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이미 늦었어요. 지금 3주 가까이 이제 3주 차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결론을 못 내린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청래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장경태를 손절을 하면 생명 연장이 되는 것이고 장경태를 끌어안게 가면은 저는 비대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가 그나마 좀 임기라도 채우려면 장경태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장경태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결과 나오면은 내일 또 쉬네. 예, 내일 쉬고 뭐 목요일쯤에 뭐 만찬 결과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보도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뭐 결과 만찬 끝나고 나면은 그 이야기는 좀 목요일쯤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그 아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정청래를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정청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가 어떨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매블쇼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어쨌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정무수석의 발언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매불쇼 영상 일단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김남국 비서관의 네. 문자 사태로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찰을 진행을 했나요? 하고 있나요? 했습니다. 아, 끝났나요? 3명의 핸드폰 다 전달받아서 거기서 말하는 3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원식 비서실장, 김남국 비서관, 김현지 부서실장 예. 3명 핸드폰을 이 안에 어떤 시스템이냐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어요. 예. 거기서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본인들 물론 동의를 받아서 쭉 그 안에 문자와 통화 기록 쭉 분석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이걸 확인을 다 합니다. 아. 그 결과 그런 것이 전달된 건 문자로 전달된 건 맞지만 이 김남국 비서관으로부터 김현지 실장이나 네. 또 부속실장이나 또 네. 강원식 실장한테 전달된 바는 없다. 아.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아, 예. 그러면은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의원이 그런 식의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현지 누나한테 보낼게요. 전달할게요. 하고 자기 자체 선에서 그거를 마무리를 지었던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뭐 사실이라고 네, 하니까 네, 네.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는 것은 어떤 그래서 문제로 사퇴하는 그 거예요? 감찰 결과 뭐 과정에서도 네. 비서실장은 이거는 경고, 엄중한 경고로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네. 실제 전달이 안 됐으니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건 없거든요. 네.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진 건. 근데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김남국 비서관이 자기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공방이 시끄러워지니까. 벌어지니까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기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자진 사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뭐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뭐 이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매듭을 짓고 싶어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와중에 인사와 관련해서 현지 누나 이름이 나오면서 이거 뭐야 실체가 있었던 건가 하는 의구심까지 이제 더 증폭이 됐단 말이에요. 예. 정식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현지 네, 네, 실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게 실체가 있는 거라면 요거는 이제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것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실제로 제가 볼 때 초기에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초기에 대통령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안에 인원 배치 이건 총무비서관 역할이에요. 예. 그건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비서관 행정관 추천받고 정무수석실에 누구 넣고 빼고 이런 일은 이제 정무비서관실 업무기 때문에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들 거기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제가 네. 또 누굽니까? 안에서도 쫙 레이더망을 돌려서 감시를 또 쫙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김현지 비서관이 자기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거나 소위 시체말로 나대거나 네. 월권을 행위를 하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 제가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 대통령의 측근이 3명 있는데 김남준 대변인, 김현지 부속실장, 그다음에 김용채 인사비서관 3명인데 제가 유심히 몇 개월을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신중하고 별로 그렇게 나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저는요 설레발 치는 사람 절대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대통령의 철학이 이 측근들에게도 다 공유돼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이재명 정부와의 비서실은 그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렇게 월권한 네. 행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네, 여기까지 매불쇼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요즘 이제 조불쇼라고 그래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알아야 까죠. 예, 저는 까야 되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제가 까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좀 보기 싫으셔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체육도 제가 체육까지는 진짜 웬만하면 안 깔려고 너무 다 까버리면은 아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육은 이제 웬만하면 안 깔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그죠? 거의 뭐 김어준 똘마니 비슷하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체육도 깔라고 다 깔라고 어차피 뭐 다 까기로 돕고 다이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혼자 죽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다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일단 또 김어준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인물들 오늘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까기 위해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재밌는 얘기,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일단 김남국 비서관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십했단 얘기죠. 문진석 의원이 청탁을 하니까 그냥 아유 그 뭐 선배인데 뭐 형님인데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전달을 안 했단 얘기예요. 근데 김남국 비서관이 참 사람 좋다, 착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런 면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 좋다고 정치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맺고 끊는 게 이제 분명히 해야 되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식사하면은 자기 것만 내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짠돌이라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이거 책 잡힐 일 만들지 않으려고 여러 사람이랑 식사를 하면은 해도 본인이 자기 것만 계산하고 가버리더라고.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일화를 많은 분들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돈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그 흑색 선전에 시달렸는데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김남국 비서관이 사실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나 강훈식 실장한테 뭐 저런 내용을 전달을 했다라면야 그거는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걸로 봐서 감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냥 일십해버린 건데 그게 이제 문진석이 그래갖고 문진석이 일부러 노출했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 남국이 이 새끼가 나를 씹어? 그래가지고 약 올라가지고 이걸 언론에 노출시켜갖고 김남국한테 복수한 건가? 설마 뭐 그러지 않겠죠. 근데 아무튼 일십했는데 그런 답변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았다. 진짜 일십을 해버렸어야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어쨌건 이제 김현지 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이제 측근에 대한 어떤 인상평이에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저는 설레발 치는 사람 정말 싫어한다. 설레발 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한다 나는. 그런 사람 안 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뭐 흔히 말하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대는 사람,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님 성정이 그렇다는 거야. 그 나대는 사람, 설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청래를 얼마나 싫어하겠어,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나대는 거 하나는 거의 민주당 원톱 아닙니까? 설레발치고 나대고 주접 떨고 SNS에다 계속 싸지르고 이거 하나만큼은 민주당에서 원톱이다. 그거 하나로 당대표까지 올라간 사람이 정청래인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또 뭐 뭐라 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뇌피셜 혹은 뭐 이제 관심법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향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성향이 대단히 비슷한 면이 있어 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까왕이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예전에 짜왕이라고 그랬죠. 제가 짜황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 이재명 대통령님은 짜황이다. 성향이 좀 비슷한 면이 있더라. 제가 몇 년 이렇게 수십 년을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켜보니까 성향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비슷해요. 나대고 설치고 뭐 그냥 자기 자랑하고 주접 떨고 이러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제가. 진짜로. 그런 사람을 아주 인간적으로 싫어해 저는. 그게 거의 뭐 그 DNA에 설레발 무슨 그
뭐죠? 혐오증이 있어요. 혐오 DNA가 있어. 그 막 설날발 치고 나대고 주접 떨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인간 자체를 너무 싫어해 저도.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상만 봐도 정청래 싫은 거야 우리는. 예?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정청래 같은 사람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 정청래뿐인가? 이게 친명 친문이 나눠지는 경계선이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같이 정치를 했던 정치인들, 예컨대 이제 정성호 장관이랄지 조정식 의원이랄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예. 이런 분들은 가만히 보시면 다들 과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정성호 장관도 그러잖아. 이 정도 욕을 먹으면은 나와가지고 자기 뭐 변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곰같이, 예? 뭐 정치를 곰같이 하잖아 정성호 장관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게 진짜 멋있잖아요. 그게 상남자 아니야? 아 남들이 욕을 하건 말건 나를 까건 말건 난 내 갈 길 간다. 이게 우리 까인들의 세계거든. 진짜 마초들. 우리 까인들은 성향이 이래. 아 씨발 까 나를. 그럼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니들은 까거나 말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접 떨고 나대는 게 너무 싫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했거나 가까운 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비슷해요. 나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본 경우는 그래. 그리고 친명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대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 곁에 있었어도 크지를 못해요. 이거는 제가 잘 아는 거야. 진짜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대로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을 제가 조금 아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나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막 뭐 여기 가서 나대고 저기 가서 나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못 커요. 응? 못 커. 특히 당대표 되신 이후에는 뭐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이제 더 그렇고 그런 사람 절대 안 씁니다. 그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안 써요. 그 나대면은. 그래 정청래가 뭐 너무 싫지. 응? 그리고 저를 보세요. 지금 나대는 사람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친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성향으로만 봐도 알아. 추미애 안 돼요. 추미애 진짜 안 돼. 그리고 그 누굽니까? 저기 뭐 서영교, 그 목소리 큰 사람들 그 안 돼요. 전현희 안 돼. 안 된다니까. 박지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성향만 봐도 친명 친문이 확연하게 나눠진다. 설치면 친문, 안 설치면 친명.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거의 정확해. 그러니까 설치는 사람은 친명하고 거리가 있다. 그냥 뭐 나대고 자기 정치하고 막 설치고 이런 사람들은 친문의 또 종특이 뭐냐 하면요. 친문은 아주 깔때기가 심해. 친문들. 제가 뭐 질소가자 같다 친문들은. 그다음 이미지 정치한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이미지 정치. 뭐 포장 잘하고 막 쇼를 하고 주접을 떨고 이게 대체로 친문이에요. 그래서 설치면 친문, 안 설치면 친명.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싹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은 한 90% 이상 맞을 거야 아마. 90% 이상 맞는다. 자 그렇고요. 오늘 매불쇼에서 개혁과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또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요것도 좀 보고 가시죠.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석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세간의 평가가 어떤지 수석님에 대한 한번 제가 쫙 확인을 했습니다. 수석님에 대한 평가는 개혁에 좀 미온적이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지금 댓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무참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는 단어들, 언어들 대체로 대통령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하신 내용만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개혁의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말 때문에 예. 대통령이 개혁의 미온적이지가 않으시죠. 아.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네.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 아, 왜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다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이게 다 대통령이 하는 워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심지어 이런 겁니다. 공개적으로 어디 나가서 발언하는 경우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도 홍보수석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매불쇼에 나가라 해서 나온 겁니다. 오, 저희는 다 그래요? 그게 다 배치를 합니다. 아, 예. 제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막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생각을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의 의견을 또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아, 네. 역할을 하고요. 제가 공개 발언할 때 쓰는 단어들은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거나 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을 주로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아. 그걸 염두에 두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죠. 아.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면 막 밀어붙이라는가 보다 하고 막 하면 네네. 대통령은 왜 당이 자꾸 요즘 왜 이래요? 또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워딩 나왔다. 아니, 이게 그게 예를 드는 거죠. 에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또 이거 워딩 나왔네. 그러니까 왜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개혁을 하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개혁을 하라는 얘기예요. 방법, 지혜롭게.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근데 이걸 왜 이러지라고 하는 말을 하면 개혁을 왜 하지라는 것 식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 해석하는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예. 이것도 참 재밌죠. 예,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비하인드 얘기를 한 건데 일단 뭐 본인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이제 그 몇몇 유튜버들이 그런 짓을 했죠. 예,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시끄러울 때 뭐 우상호가 배우에 우상호가 있다. 우상호가 김병기를 사주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내란 특검법 합의했을 때 얘기죠. 우상호가 김병기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내란 특검을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그 털레반들이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 저분이 좀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하시긴 해도 그 상당히 그 충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원래 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 호인이라고. 그 우상호 정무수석도 술을 마시고는 가도 뭐 2구는 못 가는 제가 뭐 그 정도 주량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참 잘 먹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전에 여러 자리에서 이제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술상무다 농담으로 우상호를 처음에 이제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반발이 있었잖아. 근데 술상무, 예, 술상무고 저분이 이제 없는 말 하고 자기 정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해도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거나 말을 왜곡해가지고 뭐 전달을 하고 그 사이에 자기 정치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 그러니까 주점류 아까 그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오늘 상 줘야 되겠어. 최한욱 장원 댓글 장원 오늘 설치류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설치류 친문 문빠는 설치류 그 다음에 친문은 설치류 주점류 그 다음에 명빠는 안설치류 포유류 명빠는 포유류 문빠는 설치류 그리고 아니 여러분들이 페이스북만 보셔도 친문 그 족빠나 문빠들 그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대단히 설쳐. 그리고 또 그 특징이 있다. 제가 이거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은 먹방을 되게 좋아해요. 문빠들의 특징이. 왜 그러는 거? 그 먹방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그 뭐 먹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막 자랑하는 거, 자랑질. 평소에 못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SNS에다가 뭐 먹는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무슨 식당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조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족빠들 전체가 그래요. 제가 그걸 발견을 했어. 족빠들은 먹는 걸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 좋아하더라. 이게 이제 설치류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종류지, 관종류. 관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체로 친문들은 좀 관종류들이 많아요. 근데 친명은
그렇게 나대질 않아. 그래도 뭐 친명 중에서도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친문에 비해서는 덜 나대. 제가 볼 때는 그것만 봐도 이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명파리를 해도 SNS에다가 뭐 밥 먹는 거, 뭐 먹는 거 이게 찍어 올려놓은 사람 있잖아. 10명 중에 9명은 족바야. 어? 문바 아니면 족바예요. 이거 100%야. 그리고 여러분 패친 중에 먹는 거 자꾸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 다 끊어요. 어? 빨리 친구 다 끊어버려. 친구 끊어. 그거 100% 족바입니다. 예? 100% 문바 아니면 족바예요. 그 얘네들 종특이야 그게. 자랑질하는 거. 어? 뭐 자기 정치지 일종의 그것도. 예. 그런 게 아주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패친들도 먹는 거 올리는 사람 다 차단해 버려요. 예. 괜히 문바들한테 길을 열어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예? 문바들은 다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 요즘에 제가 이제 막 격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 예. 이상한 사람들 다 격리해가지고 한 곳으로 몰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그쪽에 다 모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머리를 잘 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설치류. 그러니까 그 명파 중에서도 설치류들이 있어요. 설치류들. 예. 요거는 이제 가짜 명파들이야. 명파인데 막 명파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막 설쳐. 그러면은 그거는 명파리일 가능성이 90%예요. 90%.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명파리 안 하는 놈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설치류인지 영장류인지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 그러니까 설치면 문파, 영장류는 명파.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을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그럼 보면은 좀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설치는 건 문파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제가 차단하는 거예요. 예? 왜? 잠재적 문파기 때문에. 잠재적 문파고 과거에 아마 그 똥파리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한 곳으로 지금 몰아줬어.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한 1000명. 1000명 정도를 격리를 했습니다. 그 격리를 해가지고 한 곳에 지금 몰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는 건 괜찮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신병동 안에서 미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건 뭐 사회에 큰 해는 안 끼치잖아. 그죠? 격리를 시키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래갖고 병원에다 몰아놓듯이 요거 저 문바들도 격리를 해야 돼. 응? 그 사이버 세계에서 격리를 해갖고 지들끼리 먹방 올리고 지들끼리 설치게. 그래서 친구 차단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열심히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그런 좀 성향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얘기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이런 문저털레들이 있어요. 그 대통령은 개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자 한마디로 잘하자라는 거야 개혁을. 개혁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되치기 당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건 어리석은 개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개혁을 할 것인지 지혜로운 개혁을 할 것인지의 문제지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격론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혜롭게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류 개혁을 할 것인지 그죠? 어리석은 개혁을 할 것인지 영장류의 개혁을 할 것인지 인간의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쥐새끼의 개혁을 할 것인지 설치류의 개혁이냐 영장류의 개혁이냐 이 차이지. 지금 민주당 안에 친문이건 친명이건 간에 개혁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근데 왜 이걸 시비거리를 만드냐고. 일을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뭐 윤석열이 당장 석방될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이거 설치류들이 한 짓이죠. 김어준을 비롯해서 설치류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방송할 거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안 하면은 윤석열이 석방된다. 계속 이거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했어. 이게 설치류예요. 설치류의 개혁이야 이게. 근데 막상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거 잘못 처리를 하면은 잘못 추진을 하면 오히려 윤석열이 지금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추미애 의원이 저는 아까 뉴스공장 얘기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 위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걸 논쟁을 하면은 뭐 우리가 이기겠지. 우리 말이 맞지. 그 뭐 위헌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끼리 우리가 맞다, 니네가 맞다, 뭐 국민의힘 애들이 이거 소용없고 결국 헌법재판소를 가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 있는 상황에 윤석열이 석방될 수도 있는 정황이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이건 오히려 윤석열 석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을 통과를 시키고 나니까 쟤네들이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재판이 중단돼 버려서 오히려 윤석열이 석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건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무슨 뭐 반개혁 세력인 것처럼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설레발을 칩니까? 그래서 일을 더 꼬아놓고 그런 점을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대통령실 홍보 수석의 지시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오늘 매불쇼 나가라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님이. 우리 대통령님이 유튜브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김어준에는 추미애가 나가고 매불쇼에는 왜 우상호가 나가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요? 그리고 요즘에 점점 제가 볼 때는 뉴스공장에 정부 요인 핵심 인사들이랄지 꼭 필요할 때만 나가요. 꼭 필요해서 이제 그 텔레반들 뭔가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대체로 보면은 매불쇼 쪽에 좀 많이 비중이 가 있어. 그죠? 매불쇼 쪽에 좀 많이 비중이 가 있죠. 이런 것만 봐도 뭐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대통령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걸 오늘 뭐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야기 두 가지만 들어봐도 뭐 명청 갈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청 갈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에 확인이 되는 거죠.